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저녁 6시. 편의점에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도시락 코너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하나를 집었다가 내려놓고 다른 걸 집었다가 또 내려놓았다. 할머니는 상품 정리하다가 아무래도 도와드려야겠다 싶어서 옆에 섰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남자는 할머니를 보며 살짝 고마워하는 웃음을 지었다. 도시락을 사야 하는데 뭘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간단히 먹기만 하면 되는데. 남자가 말끝을 흐렸다. 혼자 드실 거예요? 네, 혼자요. 할머니는 남자의 손이 떨리는 걸 알아챘다. 불안정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의 왼손 약지에 끼워져 있는 결혼 반지가 눈에 띄었다. 잘 손질된 듯 약간 반짝거리는 모양새였다. 그에 반해 옷은 며칠째 같은 것을 입은 듯 구겨져 있었고 면도도 며칠 안 한 것 같았다. 무엇인가 붕 뜬 느낌이었다. 도시락을 골라야 하는데. 그렇게 여전히 남자는 우물쭈물했다. 할머니는 여전히 안절부절 못하는 남자를 의자에 앉혔다. 곧 따뜻한 김밥과 어묵탕을 테이블에 놓아주었다. 일단 이것부터 드세요. 도시락은 차가워요. 아니, 괜찮은데. 그냥 드세요. 어차피 저녁에 먹으려고 넉넉하게 싸왔어요. 할머니는 남자가 부담 갖지 않도록 상황을 편하게 만들었다. 감사합니다. 남자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눈물에 남자는 당황했다. 죄송합니다.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누가 이렇게 밥을 챙겨주니까. 할머니는 조용히 휴지를 건넸다. 남자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 저 이상한가요? 70이 넘은 사람이 혼자 도시락도 못 고르고 밥 먹다가 울고. 할머니는 남자가 무안하지 않도록 답해 주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죠. 남자는 천천히 식사를 마치고 할머니가 내어주는 율무차도 한 잔 마시며 고맙다고 거듭말했다. 천천히 차를 마시는 남자에게 할머니는 편의점 한 곳에 있는 안내판을 가리켰다. 심리 상담해주는 편의점 할머니의 우당탕탕 상담소 무료입니다. 단 바쁠 때는 상담 못합니다. 한가할 때는 가능. 순간 남성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남자는 자신을 병수라고 소개했다. 72. 아내와 결혼한 지 53년 만에 사별했다. 아내는 췌장암이었다. 발견했을 때 이미 말기였고 6개월을 버티지 못했다. 마지막 6개월이 정말 힘들었어요. 병원 오가면서 간병하고 아내가 아파하는 걸 보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오히려 나았어요. 아내가 곁에 있었으니까. 병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요. 여보, 나 없이도 잘 살아. 외롭게 살지 마. 누군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였어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내 없이 어떻게 사냐고. 절대 다른 사람 안 만난다고 했죠. 병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1년을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할머니는 조용히 물었다.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병수는 잠시 생각했다. 전부 다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여보 하고 부르게 돼요. 근데 대답이 없죠. 그때 다시 깨달아요. 아, 아내가 없구나. 그리고 밥이요. 평생 아내가 해준 밥만 먹었어요. 라면 끓이는 것도 서툴러요. 계란 프라이 하려고 하면, 김이 사방에 튀고 밥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맛이 없어요. 병수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대충 무엇이든 먹고 때워요. 그런데 그것도 먹기 싫어요. 맛도 없고 혼자 먹으니 쓸쓸하기만 하고. 그래서 끼니를 건너뛸 때도 많고 그러네요. 남자는 허탈한 듯 말을 했다. 자녀분들은요?
아들이 둘 있어요. 큰애는 서울에, 작은애는 부산에. 둘 다 바빠요. 한 달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해요. 병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리고 제가 당뇨가 있어요. 인슐린 맞아야 하는데 혼자서는 무서워서 못 맞겠어요. 그래서 요즘 혈당 조절이 안 돼요. 병원은 자주 가세요? 한 달에 2번 가요. 근데 혼자 가는 게 외로워요.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 다들 누군가랑 같이 와 있는데 저만 혼자예요. 병수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밤이요. 밤이 제일 힘들어요. 침대에 누우면 옆자리가 텅 비어 있어요. 50년 넘게 옆에서 자던 사람이 없으니까 잠이 안 와요. 잠은 얼마나 주무세요? 서너 시간, 새벽 2,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자요. 그러다 5시쯤 깨고 그러면 또 하루가 시작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병수는 고개를 떨궜다. 할머니, 솔직히 말하면 죽고 싶어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할머니는 나직하지만 강하게 말했다. 병수 씨, 지금 우울증이에요. 병원 가봐야 해요. 병원이요? 정신건강의학과요. 배우자 사별 후 우울증은 흔한 일이에요. 치료받으면 나아져요. 3개월 후 병수가 다시 편의점을 찾았다. 이번에는 얼굴이 더 수척해 보였다. 할머니, 병원 갔다 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우울증 진단받았어요. 심한 우울증이래요. 약 처방받아서 먹고 있어요. 병수는 가방에서 약 봉지를 꺼냈다. 근데 할머니, 약 먹으면 속이 메스껍고 머리가 멍하고 그래서 먹다 말다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꾸준히 먹어야 효과가 나와요. 알아요. 근데 힘들어요. 병수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큰아들이 찾아왔어요. 한 달 전에요. 집 상태 보고 화냈어요. 집이 어땠는데요? 설거지 안 한 그릇 쌓여 있고 빨래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했어요. 그냥 할 기력이 없었어요. 당뇨 관리도 안 하고 인슐린도 안 맞고 병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난주에는 아들이 집에 잠시 왔어요. 집안 꼴을 보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큰아들이 아빠 이러려고 혼자 사세요? 차라리 요양시설이라도 알아보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는데 너무 서러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직은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어요. 근데 솔직히 알아서 못하고 있어요. 병수는 고개를 떨궜다. 형에게 들었는지 작은 아들도 잠시 집에 와서 보고 한숨을 쉬더니 몇 번을 가끔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작은 아들이 가사 도우미를 고용해줬어요. 일주일에 2번 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밑반찬 만들어주고요. 제가 부담하는 부문 비용은 한 달에 80만 원이에요. 경제적으로는 괜찮으세요? 국민연금이랑 개인연금 합쳐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나와요. 근데 병원비에 30만 원, 가사 도우미에 80만 원, 생활비 쓰면 빠듯해요. 병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내가 있을 때는 연금으로 여유롭게 살았는데 혼자 사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물었다. 경수 씨, 경로당이나 복지관은 안 가보셨어요? 갔어요. 한 달 전에 경로당 갔는데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왜요? 다들 오래전부터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요. 제가 들어가니까 다들 힐끔힐끔 쳐다보고 말도 안 걸어주고 점심시간에 혼자 밥 먹는데 너무 외로웠어요. 병수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복지관도 갔어요. 거기서 노래교실 수업 신청했는데 할머니들 뿐이에요. 할아버지는 저 하나뿐이고 어색해서 한 번 가고 안 갔어요. 다시 가보세요. 처음에는 다들 어색해요. 근데 할머니 에너지가 없어요.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냥 집에서 TV 보는 게 편해요.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경수 씨, 이러다가 정말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고립되면 우울증이 더 심해져요. 6개월 후 병수가 편의점을 찾았다. 이번에는 조금 나아 보였다. 할머니, 약 먹은 지 6개월 됐어요. 이제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잘 됐네요. 그리고 복지관에 다시 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싫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빠, 제발 좀 나가세요.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져요라고 해서요. 병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처음 2주는 지옥이었어요. 아무도 말 안 걸어주고 저도 말 걸 용기가 안 나고 그냥 구석에 앉아서 시간만 보내고 왔어요. 그 다음에는요? 3주째 되던 날 한 할머니가 말을 걸어주셨어요. 혼자 오셨어요? 라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조금 친해졌어요. 병수는 조금 웃었다. 그분이 저한테 혼자 밥 먹기 힘들죠. 저도 그래요. 우리 가끔 같이 먹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좋은 분이네요. 네. 그분 이름이 순희 씨예요. 68세고요. 그 뒤로 일주일에 한두 번 같이 점심 먹어요. 복지관 식당에서요. 병수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근데 할머니 이상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무슨 감정이요? 순희 씨 만나는 게 기다려져요. 그분 얼굴 보면 마음이 편하고 같이 있으면 외롭지 않고 이게 뭐죠?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좋아하시는 거 아닐까요? 병수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좋아한다고요? 저를요? 늙은 저를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병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아내를 배신할 수 없어요. 아내가 죽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3개월 후 병수가 다시 편의점을 찾았다. 이번에는 표정이 어두웠다. 할머니, 순희 씨한테 고백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거절당했어요. 병수는 자리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지난주에 용기 내서 말했어요. 순희 씨,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같이 시간을 더 보내고 싶습니다라고. 그랬더니 거절하셨어요? 아니요. 순희 씨도 저를 좋아한대요. 근데 무섭대요. 무서워요? 순희 씨 아들이 심하게 반대한대요.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재산 노리는 사람 아니야? 엄마 외로운 거 이용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대요. 병수는 눈물을 훔쳤다. 순희 씨가 미안해요. 제가 아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어요.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속상하시겠어요? 속상한 정도가 아니에요. 화도 나요. 병수는 말을 이어갔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저는 아들 설득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라고. 근데 할머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경수 씨, 혹시 아들분들한테 순희 씨 이야기 하셨어요? 아니요. 어떻게 말해요? 큰아들은 화낼 게 뻔하고 그래서 문제예요. 아들들도 알아야 해요. 아버지가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누군가 필요하다는 걸. 병수는 고개를 저었다. 말하기 무서워요. 큰아들이 뭐라고 할지. 그래도 말해야 해요. 안 그러면 계속 숨기면서 만나야 해요. 4개월 후 병수가 편의점을 찾았다. 이번에는 얼굴이 많이 어두웠다. 할머니, 아들들한테 말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병수는 자리에 앉으며 깊게 한숨을 쉬었다. 큰아들이 정말 화를 냈어요. 아빠, 엄마 돌아가신 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여자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그 여자가 아빠 재산 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소리 지르더라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울었어요. 나도 외롭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외롭게 살지 말라고 했다고 했어요. 병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큰아들이 그래도 안 돼. 우리 가족을 배신하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그 뒤로 연락이 끊겼어요. 작은 아들은요? 작은 아들은 조금 나았어요. 아빠, 마음은 이해해. 근데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 급하게 결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병수는 이어서 말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이 제안했어요. 아빠, 그 여자분 한번 만나보고 싶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안심하잖아 라고. 그래서요? 지난주에 만났어요. 순희 씨랑 저랑 셋이서 식당에서 만났어요. 병수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작은 아들이 순희 씨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어디 사세요? 자녀는 몇 명이에요? 경제적으로는 어떠세요? 마치 신문하는 것 같았어요.
순희 씨는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솔직하게 대답하셨어요. 저는 아파트 하나 있고 국민연금 받고 있어요. 아들 하나 있는데 반대하고 있어요. 재산은 필요 없어요. 그냥 외로워서 병수 씨가 좋아요라고. 병수는 조금 웃었다. 작은 아들이 순희 씨 보고 진심이신 것 같네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아빠 천천히 하세요. 조급하게 굴지 마시고라고 했어요. 그럼 작은 아들은 찬성하는 거예요? 완전 찬성은 아니에요. 그래도 아빠가 행복하시면 저는 괜찮아요라고 하더라고요. 병수는 한숨을 쉬었다. 근데 큰아들이 문제예요. 여전히 연락 안 받아요. 문자 보내도 답 없고 전화해도 안 받고 명절도 안 왔어요. 속상하시겠어요? 속상하죠. 큰아들이 그렇게 화낼 줄 몰랐어요. 저는 그냥 외로워서 누군가가 필요했을 뿐인데. 병수는 눈물을 흘렸다. 순희 씨도 힘들어해요. 내 때문에 아버지랑 아들이 사이가 나빠졌다면서 미안해하세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 큰아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확신이 안 서요. 할머니는 병수의 손을 잡았다. 병수 씨, 큰아들이 이해하든 안 하든 병수 씨 인생이에요. 아들 기분 맞춰주려고 남은 20년을 외롭게 사실 거예요. 알아요. 근데 큰아들이 저를 미워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6개월 후 병수가 편의점을 찾았다. 이번에는 조금 나아 보였다. 할머니, 순희 씨랑 계속 만나고 있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일주일에 3번 만나요. 복지관에서 같이 점심 먹고 산책하고 그리고 2주에 한 번은 둘이서 외식해요. 병수는 조금 웃었다. 요리도 같이 배우고 있어요. 복지관 요리 교실에서요. 저는 김치찌개 끓이는 법 배우고 순희 씨는 계란말이 하는 법 배우고. 잘하고 계시네요. 근데 할머니 여전히 서툴러요. 지난주에 김치찌개 끓였는데 너무 짰어요. 소금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몰라서요. 순희 씨가 맛보더니 웃더라고요. 병수는 조금 쑥스러워하며 말했다. 그래도 같이 하니까 재밌어요. 실패해도 서툴러도 같이 웃으면서 하니까요. 큰아들은요? 병수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여전히 연락 안 받아요. 문자 보내는데 답 없고.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속상하죠. 매일 생각해요. 내가 잘못한 걸까? 큰아들을 선택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요. 병수는 눈물을 훔쳤다. 근데 할머니, 순희 씨랑 있으면 행복해요. 혼자 있을 때처럼 외롭지 않아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잘못 아니에요. 병수 씨도 행복할 권리 있어요. 그래도 큰아들 생각하면 죄책감 들어요. 그리고 가끔 아내 생각도 나요. 내가 아내를 배신하는 건가 싶어요.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병수 씨, 아내분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외롭게 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병수 씨는 아내 말대로 하는 거예요. 순희 씨는 어떠세요? 아드님은 인정하셨어요? 병수는 고개를 저었다. 순희 씨 아들도 여전히 못마땅해해요. 만나지는 말라고 하지 않지만 탐탁지 않아 하는 게 느껴진대요. 그럼 두 분 다 자식들 반대를 무릅쓰고 만나시는 거네요. 네, 쉽지 않아요. 가끔 순희 씨가 우리 그만 만날까? 당신 큰아들도 반대하고 내 아들도 반대하는데 라고 해요. 병수는 한숨을 쉬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안 돼. 나는 당신이 필요해. 당신 없이는 다시 혼자가 되라고 해요. 그러면 순희 씨가 우세요. 순희 씨도 외로우시겠네요. 네. 순희 씨도 남편 돌아가시고 3년 동안 정말 힘들었대요. 아들이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하고 친구들도 다들 바쁘고 저랑 만나면서 살 만난대요. 병수는 조금 웃었다. 그래서 우리 둘이 힘들지만 버티자고 약속했어요. 많은 시간이 지나고 병수가 편의점을 찾았다. 이번에는 순이와 함께였다. 할머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순이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이라고 해요. 병수 씨한테 할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할머니는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다. 병수의 얼굴에는 활기가 조금 돌았다. 하지만 여전히 피곤해 보였다.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저희 사실 고민이 있어요. 뭔데요? 재혼을 할까 말까요? 병수가 말했다. 오랫동안 만났어요. 근데 아직도 자식들이 완전히 인정하지 않아요. 큰아들은 아직도 연락 안 받고, 순희 씨 아들도 못마땅해하고, 순이가 이어서 말했다. 그래서 고민이에요. 법적으로 부부가 되면 자식들이 더 반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재산 문제도 있고요. 재산이요? 병수가 설명했다. 저는 아파트 하나 있고, 예금 좀 있어요. 순희 씨도 아파트 있고요. 만약 재혼하면 재산이 복잡해져요. 나중에 우리 둘 중 한 명이 먼저 가면 배우자가 재산 상속받게 되는데, 그럼 자식들이 더 반대하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재혼은 안 하고 동거만 하는 거예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물론 주변 시선은 신경 쓰여요. 이웃들이 뭐라고 할까? 근데 저희 나이에 법적 형식이 그렇게 중요한가 싶어요. 병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중요한 건 서로 의지하고 외롭지 않게 사는 거잖아요. 종이 한 장이 그걸 만들어주는 건 아니니까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다. 그럼 유언장은 쓰셨어요? 네. 작은 아들 조언으로 썼어요. 내가 죽으면 재산은 아들들한테 간다. 순희 씨한테는 안 간다. 이렇게요. 병수는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순희 씨도 똑같이 썼어요. 순희 씨 재산은 순희 씨 아들한테 가고 저한테는 안 오는 거로요. 그렇게 하면 자식들이 좀 안심하겠네요. 네. 작은 아들은 그렇게까지 하실 거면 저는 찬성이에요라고 했어요. 근데 큰 아들은 여전히 병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연락 안 받아요. 문자 보내도 답 없어요. 순이가 병수의 손을 잡았다. 제 탓인 것 같아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당신 탓이 아니에요. 큰 아들이 고집이 센 거죠. 할머니가 물었다. 두 분 다 건강은 어떠세요? 병수가 대답했다. 저는 당뇨 있어요. 요즘은 순희 씨가 같이 병원 가줘요. 인슐린 맞는 것도 도와주고 혼자 할 때는 무서웠는데 순희 씨가 옆에 있으니까 덜 무서워요. 저는 무릎이 안 좋아요. 수술했어요. 그때 병수 씨가 병원 와서 간병해줬어요. 순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제 아들은 아무래도 직장인이라 바빠서 자주 못 오는데 병수 씨가 매일 와서 돌봐줬어요.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병수가 말했다. 당연한 거죠. 우리가 서로 아플 때 돌봐주려고 같이 있는 거잖아요. 할머니는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해했다. 그럼 언제부터 같이 사실 거예요? 다음 달부터요. 순희 씨 집은 새 놓고 제 아파트에서 같이 살기로 했어요. 순희 씨 아드님은 아세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주에 말했어요. 처음에는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라고 하더니 한숨 쉬면서 알겠어요. 엄마가 결정하신 거면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죠 라고 하더라고요. 찬성은 아니지만 반대도 안 하는 거네요. 네. 그래도 엄마 힘들면 언제든지 집으로 오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순이는 눈물을 훔쳤다. 아들이 걱정하는 게 느껴져요. 엄마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그 남자가 엄마한테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요. 병수가 말했다. 그래서 제가 순희 씨 아들한테 약속했어요.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순희 씨 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님, 저는 아버님을 믿어요. 근데 두 분 다 나이가 있으시니까 아프실 때 연락 주세요. 제가 달려갈게요라고 하더라고요. 병수는 눈물을 훔쳤다. 그 말 듣는데 고마웠어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두 분 다 전 배우자 생각은 안 나세요? 병수가 대답했다. 아내 기일에는 혼자 성묘 갔어요. 순희 씨한테 미안해서 같이 가자고는 못했어요. 순이가 말했다. 저는 같이 가고 싶었어요. 병수 씨 아내분한테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남편 잘 모시겠습니다라고요. 근데 병수 씨가 안 된대요. 그건 혼자 가야 할 것 같대요. 병수가 설명했다.
아내 산소 앞에 앉아서 한참 울었어요. 미안해. 다른 사람 만났어. 근데 당신 말대로 외롭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이해해줘라고 말했어요. 병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라고. 물론 대답은 없었지만 순이가 병수의 손을 꼭 잡았다. 저도 남편 산소 가서 똑같이 했어요. 여보, 미안해.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다른 사람 만났어. 화내지 말라고요. 할머니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두 분 잘하고 계세요. 전 배우자를 잊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병수가 말했다. 할머니,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불안해요. 이게 맞나? 아내한테 미안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그리고 큰아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연락 한 번 없는데 큰아들은 저를 완전히 버린 건가 봐요. 순이도 말했다. 저도 불안해요. 나중에 병수 씨가 많이 아프면 어떡하지?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병수 씨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 힘들게 한다고 저를 원망하면 어떡하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불안은 당연해요. 나이 들어서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근데 두 분, 그래도 같이 있는 게 혼자 있는 것보다 나은 거 아닌가요? 병수와 순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병수가 말했다. 네. 혼자 있을 때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싫었고, 밥 먹는 것도 싫었고, 그냥 모든 게 무의미했어요. 근데 순이 씨 만나고 나서는 살고 싶어졌어요. 내일 순이 씨 만나야지. 다음 주에 같이 영화 보기로 했지. 이런 기대가 생겼어요. 순이가 말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떠나고 3년 동안 그냥 하루하루 버티기만 했어요. 근데 이제는 행복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요. 할머니가 물었다. 완벽하지 않다는 게 뭐예요? 서로 서툴러요. 병수 씨는 요리 못하고 청소도 제대로 못해요. 저는 기계 사용이 서툴러요. TV 리모컨도 헷갈려요. 순이는 조금 웃었다. 그리고 가끔 싸워요. 사소한 일로요. 병수 씨가 변기 뚜껑 안 닫는다고 제가 잔소리하고 제가 불 다 끄고 자려고 하면 병수 씨가 무섭다고 하고 병수가 웃으며 말했다. 근데 그게 좋아요. 싸워도 서툴러도 같이 있다는 게요. 두 사람이 함께하게 된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 고생하고 혼자 사는 법을 배우고 자식들과 갈등하고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그리고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큰아들과는 여전히 연락이 끊겼고 가끔 전처에 대한 죄책감이 들고 건강도 걱정이고 미래도 불확실하다. 하지만 병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순이와 함께 서툴지만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 완벽하지 않지만 혼자일 때보다는 훨씬 낫다. 6개월 후 병수가 편의점을 찾았다. 이번에도 순이와 함께였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두 분, 어떻게 지내세요? 병수가 밝게 웃었다. 잘 지내요. 같이 산 지 6개월 됐어요. 어때요? 순이가 대답했다. 좋아요.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산책하고 같이 아침 만들어 먹고 서툴지만 같이 하니까 재밌어요. 어제는 제가 김치찌개 끓였는데 너무 짜게 해서 순이 씨가 물 막 부었어요. 병수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같이 먹었어요. 짜지만요. 할머니가 물었다. 큰아들은요? 병수의 얼굴이 조금 어두워졌다. 여전히 연락 없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할머니는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다. 두 분 정말 잘하고 계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병수와 순이가 떠난 후 편의점은 다시 고요해졌다. 사별은 끝이 아니구나. 50년을 함께한 배우자가 떠나도 인생은 계속된다. 슬프고 외롭고 힘들지만 계속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도 있다. 병수와 순이의 이야기는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다. 큰아들과는 여전히 어색하고 주변 이웃들의 수군거림도 있고 건강도 걱정이고 전 배우자에 대한 죄책감도 가끔 든다. 하지만 두 사람은 함께 있다. 서툴지만 같이 요리하고 싸워도 금방 화해하고 아플 때 서로 돌보고 그게 완벽한 사랑은 아니지만 외로움을 나누는 따뜻한 동행이다.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사랑의 나이가 있나? 70이든 80이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지. 그리고 그 마음을 실천하는 용기가 있다면 그걸 응원해야지. 편의점의 따뜻한 불빛은 오늘도 누군가의 용기를 비추고 있었다. 상실 후의 회복을, 혼자서 둘이 되는 여정을, 그리고 나이 들어도 계속되는 사랑을.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우당탕탕 살아가는 이야기. 다음에는 다른 사연에서 만나요.